안녕하세요. 삼각함수를 공부하시다가 예, 네,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드디어 진짜 오랜만에 삼각함수를 공부를 하고 삼각함수 이제 교과서 저는 지금 금성출판사에 있는 요 수원 책을 기반으로 삼각함수 공부를 하고 여기에 있는 단원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느꼈던 바가 있고 또 이걸 공부를 하면서 수능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접근으로 이제 공부를 했죠. 삼각함수에 대해서. 네, 참고로 삼각함수는 글쎄요, 안 어려웠던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맞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저희가 삼각함수를 배우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삼각 B로 배우죠. 중3 때. 그죠. 네. 삼각 B로 배우죠. 그러니까 삼각함수라는 개념 자체를 고등학교 때 와서 이제 저도 배웠는데 그때 저도 굉장히 난해했던 것 같아요. 삼각함수라는 개념이. 그래서 뭐 지금 와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이 교과서를 다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 공부할 때는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해주는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삼각함수의 어떤 성질들이 뭐가 있고 뭐 이거는 그냥 대충 좌측명하면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약간 외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라는 게 수능 문제에서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혹은 이것들을 뭔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엔 뭔가 너무 많은 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뭔가 그 당시에 어떤 이 소위 말해 호두법, 일반각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어려웠던 건가? 약간 이런 복합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일반 생활을 하면서 삼각함수를 자주 이용할 일이 없어요. 전혀 없죠. 네. 삼각함수를 언제 이용해? 난 전혀 그렇지.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높이가 궁금해. 삼각비를 알면 돼. 각만 재면 끝나. 그렇죠. 거리 알고 각만 재면 그렇죠, 끝나.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걸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죠. 그거 진짜 궁금한 사람들이나 하겠지. 맞아. 진짜 찐으로 궁금해서 약간 소위 이제 덕후 끓인 그렇죠. 사람들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하는 거지. 뭐 일반인들이 뭐 한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진짜 실생활에서 삼각함수가 정말 쓸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을 해보면 뭐 지수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수학 그 챕터들은 그 고등학교 때라도 공부를 하는 시점에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그런 비슷한 개념을 사용을 해봤을 것 같은 단원이긴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삼각함수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지수만 생각해 보면 지수 로그에서 사실 지수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요. 맞아요. 로그 때문에 어려워하죠. 그렇죠. 예, 로그라는 새로운 개념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로그가 지수를 구해주는 거다라는 것만 맞아요. 잘 이제 납득을 하면은 맞아. 그 다음부터는 좀 이해하기 쉬워지고 그렇죠. 다만 결국에 계산을 많이 해봐야 익숙해지는 건 똑같고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각함수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삼각 B라는 걸 배우고 그렇죠. 고등학교 1, 2학년 때 삼각함수를 딱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지수는 초등학교 때도 살짝 비슷한 게 언급은 돼요. 왜냐면은 여러 번 곱하는 행위를 그렇죠. 하거든요. 똑같은 그렇죠. 수를. 그렇죠. 네. 근데 중학교 때 한 번 더 지수를 이제 언급해요. 자연수 지수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뭐 그러면 A의 n승이 어떤 꼴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그렇죠.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는 보고 나서 이미 충분히 보고 중학교 때 계산을 많이 해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다시 확장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익숙한 면이 있어요. 적어도 지수 로그에서 지수만큼은. 맞아요. 근데 삼각함수는 삼각 B를 심지어 대부분 중3 때 배우고 어려워하는 상태에서 끝나요. 즉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끝났는데 갑자기 삼각함수로 확장을 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삼각 B를 배울 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직각 삼각형만 딱 세팅을 해두고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삼각 B를 그냥 배워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오게 되면 이 삼각형이 원이라는 개념에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자, 이 원 안에 있는 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삼각형과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들에 기반한 어떤 여러 가지 성질들이 삼각함수야라고 딱 하면 사람들이 일단 무슨 말이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솔직히 되더라고요. 말씀드리면은 어느 교과서를 봐도 글쎄요, 한번 지금 살짝 봐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참고로 이제 동아 출판이죠. 삼각함수를 봐봅시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봐볼게요. 지금 이제 동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저도 동경. 네, 그러고 나서 뭐 사분면 얘기를 합니다. 각의 위치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나서 동의를 호도법 얘기를 하고, 네, 저도 호도법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삼각비 때 배웠던 거 60 이제 삼각함수의 뜻이라는 단원에서 삼각비 얘기를 먼저 살짝 해줘요. 중3 때 맞아요. 배웠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경이 근데 90도를 넘어갈 때에 대한 그렇죠. 뭔가 정의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로 확장한 거다. 맞아요. 라고 보여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요렇게만 보여주면은 멘붕이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가 맥락상으로는 뭐 설명을 다 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요렇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일단 삼각비를 배울 때도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랑 연계해서 배워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배웠는데 삼각비라는 걸 왜 이용할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이라는 특수한 삼각형은 직각이 이미 다 똑같이 갖고 있고 그렇죠. 그 중에 두 각 중에 한 각만 같으면 당연히 AA 닮음이 되면서 심지어 이게 B를 유지하는 게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그렇죠. 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거리 알고 각만 알면 높이 구할 수 있다. 맞아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삼각비로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푸는데 삼각기를 못 풀면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알고 있는 거 의심해봐야 돼요. 그렇죠. 혹은 삼각비가 만약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푸는데 삼각비는 어렵다면 닮음이 부족한 거예요. 도형의 닮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네. 즉 피타고라스 정리랑 도형의 닮음을 합치면 그냥 삼각비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두 단어를 잘 알면 삼각비는 사실 공부할 단원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각비에서 공부할 거는 그냥 특수각이라 불리는 30도, 45도, 65도에 대한 그 특별한 외우기 좋은 값들만 그렇죠. 외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심지어 그 특수각 외에도 어떤 값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삼각비라는 거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도 나왔듯이 결국 이 동경이라는 게 90도를 넘어간 상황. 그럼 이게 언제 문제가 됐었냐를 생각해 보면은 전에 살짝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삼각함수라는 거는 이제 천문학에서 또 이제 필요로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별까지의 거리와 이 관측자 시점에서 동경이라는 각만 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삼각비만 이용한다면은 내 정면으로 90도 이거 넘어서는 관찰 안 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삼각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만한 약간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하면 되더냐 했을 때 단위원을 봐도 되고 혹은 여기 이제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어떤 반지름 얼짜리 원을 봐도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단위원으로 배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단위원에서 임의의 점을 하나 딱 찍어요. 아무데나. 그러면은 X축을 기준으로 동경 세타가 생긴단 말이죠. 자, 아무 점이나 네. 찍고 원점이랑 이어요. 단위원을 그리고 그죠. 임의의 점을 찍고 뭐 요쪽에서 찍었다 칠게요. 그렇죠. 일부러. 네. 그러면은 X축을 기준으로 동경이 이만큼 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점에 이 동경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좌표가 사인 세타다. 네. 라고 정의한 게 이제 삼각함수로 확장된 거거든요. 삼각비.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위원으로 먼저 정의를 설명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반지름 얼로 하면은 뭐 헷갈리죠. 네, 얼분의 뭐 x 좌표는 코사인 맞아요. 세타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설명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설명은 맞는데 그렇죠. 사실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만 정의할 거라면 사실 R이 단위원으로 그렇죠. 단위원으로 딱 정의를 해주는 게 깔끔하죠.
맞네. 그래서 반지름 얼짜리가 확장되면 원은 모두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 원으로 한번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뭐 단위 원이 이제 반지름 1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냥 반지름 2인 거 하나 그려줘서 네. 똑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준 다음에 그렇죠. 그냥 소위 말해 R로 이제 확장되는 네. 거를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은데 네. 바로 제 교과서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가장 먼저 그죠 요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호도법에 대한 설명이고. 네. 네. 삼각함수의 뜻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 항상 이런 식으로. 그죠. 늘 네. R 먼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R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라진다의 개념처럼 사실은 뭐랄까 R이 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R이 어떤 이해를 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되게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과서도 그렇고 모든 뭐 어떤 교재들도 그렇고요. 네. 심지어 대학 교재마저도 대부분이 얼른 필요할 때 보면 맞아 이거였지. 맞아. 떠올리게 해주는 아주 써머리가 잘 돼 있는 요약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는 책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초심자한테는 이걸 보여주면은 어려워. 맞아. 또 이런 새로운 거. 이해하기 힘들어. 네. 뭔지는 알겠는데 이거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 단위원으로 삼각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맞아. 그걸로 보여주고 얼로 확장해서 보여줘도 어려울 내용인데. 그러면 당연히 헉헉 숨 막히는 거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당연히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확장하고 확장해서 맞아요. 앞으로 그게 점점 중요해질 거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있네. 이 현상을 그러면 내가 수학적으로 바꾸려면 수식을 그렇죠. 이용해서 뭔가 해석하려면 음. 뭘 해야 하지? 맞아. 이렇게 해볼까? 그렇다면 이게 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세팅이 돼야지? 이 확장이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왜 이렇게 종이를 아끼려고 노력하시는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종이를 싼 종이를 쓰고 두껍게 만드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상당히 불만이 많은 지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 지점에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거 문제 이렇게 풀 때 솔직히 R분의 그러니까 뭐 사인 세타는 뭐 R분의 Y고 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저도 오랜만에 봤지만 보자마자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영어가 많이 들어가고 파이라는 부호도 들어가고 세타라는 부호도 들어가고 그렇죠. N, R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저는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특수각을 갖고 있는 종이로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요 특수각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을 또 그림으로 만들어서 네. 이 삼각형이 어떻게 배치되느냐를 직접 보여주면서 네.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둔각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정의된다고 볼 수 있는데 둔각 이상부터 그렇죠. 그 동경 기준으로. 근데 사실은 삼각 비만 이용해도 표현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맞아요. 네. 요게 뭐 120도다. 그럼 옆에는 60도니까 맞아요. 그 삼각비 이용해서 좌표를 쓸 수는 있거든요. 맞아요. x, y. 맞아요. 근데 이제 거리와 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살리려고 하는 노력인 거거든요. 수학적으로 이용하려면은 그렇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기록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무조건 동경을 기록한다. 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정의한다는 걸 그렇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오랜만에 보고 바로 이해가 안 돼서 그다음에 문제를 딱 풀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외워버려야겠다. 맞아요. 그렇게 돼요. 이런 네, 접근으로 맞아요. 가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학생들이 삼각함수를 특히나 배울 때 보고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은 없으니까 외워버린다. 이 프로세스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삼각함수가 외워질 게 뭔가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뭔가 공식을 외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암기로 외워버릴 것 같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뭐 이해로 푼다기보다는 자기가 쌓아온 암기했던 그 공식들을 뭔가 막 열심히 조합하거나 혼자 막 그림을 그리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는 좌표 시스템이 다른 거 하나를 더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둘 사이의 변환을 배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심지어 저도 삼각함수 맨 처음에 어렸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삼각비를 삼각비답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고 닮음 이용했어요. 아 이거 외우기 싫은데 이러고. 예. 똑똑하셨네요. 똑똑했다기보다 저는 약간 외웠어요. 좀 뭐래 잔머리를 많이 썼죠. 네. 예, 저는 항상 뭐 수학 공부 솔직히 잔머리 많이 썼습니다. 예. 안 외워도 되는 걸 어떻게든 안 외워도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한다는 걸 어떻게든 안 외워도 되는 요령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학적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수학적 분석을 한 그렇죠. 거긴 하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 수학적인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걸 뭔가 막 이해를 하면서 귀차니즘 혹은 암기하고 싶지 않은 그 니즈를 충족을 시켰다. 네. 솔직하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냥 요 정리들을 그냥 외워버리는 종이 한 장만 앞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각함수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로 외워야 되는 정리는 심지어 그 선택 미적분 포함해도 네. 진짜 외워야 되는 정리는 제가 봤을 때 사인 정리, 그 코사인 법칙 2개, 네. 심지어 제이 코사인 법칙만 외워도 돼요 사실. 근데 제이 코사인 법칙만 외울 거면 제이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법을 외우면 돼요. 네. 그거는 왜냐면 제일 코사인 법칙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제이 코사인 네. 법칙이. 네. 그리고 선택 미적분에서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만 외우면 충분해요 사실. 네. 선택 미적분에서도 덧셈 정리를 외우면 나머지 필요하다는 공식이 다 금방 유도됩니다. 그것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더하고 빼고 그다음에 뭐 2로 나누고 뭐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은 공식이 외우는 게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공식을 외워가려고 이제 압박을 받다 보면은 저처럼 오히려 시험장에서 너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얼른 유도라도 할 줄 아는 게 낫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유도하는 게 하나도 안 해고 올 유도한다? 그러면 또 시간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외울 수 있는 건 외워서 그걸로 마치 마인드맵 그리듯이 얼른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삼각함수 단원이.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가르쳐도 괜찮겠네요. 딱 그냥 선생님의 관점에서 네. 너네는 딱 요것만 외워. 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각각의 챕터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하나씩 증명을 해줄게 라는 네. 식으로 접근하면서 자 그럼 여기까지 접근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볼까?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겠네요. 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항상 수업해왔어요. 딱 실제로.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제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생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제가 외우라는 거 외웠는지 체크하고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더 필요한 거 유도할 줄 아는지를 엄청 테스트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처음에 고생하지만 한 번 딱 고생하고 나면 그 뒤로 다시 볼 일이 없어요. 그게 네.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러닝 커브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이 그 아까 네. 말씀하셨던 암기와 유도하는 데의 그 고생인 거고 네. 사실 그게 딱 되는 순간 그걸 기반으로 계속 쌓아 올라가는 과정이라서 네. 러닝 커브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같이 다니던 수학학원. 네. 네. 내가 삼각함수 백지 시험을 봤었어요 그때. 근데 그 백지 테스트를 완벽하게 쓴 사람이 제가 좀 자랑하지만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아, 꼭 외워야 될 거 외우고. 암기하기 싫어. 난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난 논리적으로 진행할 줄 그렇지, 알겠어. 그렇지. 이제 라디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사람이 딱 봤을 때 그냥 이걸 왜 배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일단 들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제일 뻔한 목적은 그거죠. 그러니까 360 분법으로 부족하다. 그렇죠. 진짜 일반 인위의 각. 즉 예를 들면은 뭐 7도와 8도 사이에 있는 7점 몇 도. 그렇죠. 뭐 그것도 뭐 어떻게든 구한다 쳐요. 음. 근데 예를 들면 뭐 6루트 2도. 뭐 이런 거는 어떡할 건데? 그렇죠.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바에야 실수로 대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한 게 결국에 원이라는 건 이 또 동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축이 있죠? 그렇죠. 그 축을 시초선이라고 하던가요? 그렇죠.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인위의 각을 선택할 방법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각이랑 정확하게 뭔가 비례하게 행동하는 거는
호의 길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각을 정의하면 임의의 실수로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여러 번 회전한다면 그 회전수마저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주율 때문에 이제 그리고 2파이 r이 원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180도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헷갈리고. 일반적인 얘기를 네. 했으니까 그렇죠. 5번조차도 네. 좀 숨이 턱 막히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한번 뭐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네. 아니면 턱 막혔던 부분이 어딘지 딱 보여주셔도 네, 좋을 것 문제를 같거든요. 한번 풀어볼게요. 네. 그냥 저는 그래서 5번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5번이란 우리 영상을 처음부터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수능의 네. 기출 저희가 문제 202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문제를 풀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그렇죠. 문제를 풀고 네.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이 실제로 교과서로 풀 수 있는 풀수 것들인지.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202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5번 문제가 딱 지금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탄젠트 세타는 0보다 작다. 이고 네. 코사인 2 플러스 파이 플러스 세타가 5 플러스 5일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그래서 이걸 보면은 먼저 1번 이게 조건인 거고 이게 두 번째 컨디션 그래서 이게 문제를 푸는 건데 저는 요거는 이거를 알면 되지 않을까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이걸 떠올리지 말고 그래서 요거를 그리면 오히려 헷갈리게 되니까 잠깐 다시 얼른 후딱 지우고 그냥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 세타만큼 온 거여서 아마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게 될 겁니다. 요거는 헷갈리면은 이건 다 통하는 거가 있으니까 요거를 만약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 여기가 세타라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코사인 값이면은 요 길이랑 뭔가 관련이 있는데 좌표니까 음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단위원 생각하면 요게 사인 세타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사인 세타에 음수 붙인 거구나.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5분의 루트 5구나.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이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인 걸 이용해서 이거 제곱하면은 5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5분의 4에서 루트 5분의 2여서 5분의 2 루트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거는 혹시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일 가능성은 늘 걱정해봤을 때 세타가 양수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봐야겠죠. 사인 세타가 지금 마이너스 5분의 1인 상황이죠. 그리고 그때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면 탄젠트 세타가 양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탄젠트 코사인은 양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맞죠. 아마 요걸 묻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요거 아니야. 왠지.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추가할까요? 그래야 어차피 거리가 있을 거거든요. 이 그림을 꼭 외우시길 바랐거든요. 이거 외우는 방법은요. 사인, 코사인, 1, 탄젠트는 외우시고요. 반대쪽에다가 이제 역수를 쓰는 거거든요.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즉 이 삼각형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에요. 어쨌든 삼각함수 일단 한 문제 가지고 그리고 내용 가지고 참 오래 얘기했네요 또. 그러게요. 자, 어떻게 말을 하면은 끝나지가. 근데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죠. 맞아요. 할 말이 없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